성균관대 2017학년도 수시 인문계열 1교시 문제 보겠습니다. 1교시 문제에서는 노동의 가치, 노동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토대로 문제 1번에서는 제시문을 분류 요약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지만 학생 여러분들은 반드시 통합적인 형식의 서술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문제 2번에서는 도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이때 도표 문제에서는 각각의 입장을 도표와 연결한 뒤 두 입장 모두에 서서 도표의 의미를 추론하거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문제 3번에서는 견해형 서술을 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양면성을 분석하되 어디에 스마트워크라는 현안에 적용해서 단지 순기능과 역기능만을 분석해내거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예시 답안을 공개한 만큼 각 문항별로 키워드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문제 1번에서는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한 뒤 요약하라 이렇게 단순한 요구를 하고 있지만 학생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각각의 제시문들이 전체 주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의미의 분석적 서술을 해주셔야지 바로 성대에서 요구하는 통합적 서술의 요건을 맞추는 답안이 된다는 사실 명심하셔서 단순하게 주제만 줄줄이 요약하지 마시고 그러한 내용들이 전체의 맥락 속에서 어떠한 관계나 양상을 이루고 있다는 부분을 반드시 답안 속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긍정 부정의 경우는 한눈에 파악이 될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틀렸다면 독해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일단 긍정현에 있어서 1, 4, 6이 될 것인데 6에서는 노동은 명망과 위험이 따르는 부의 원천이다 이것이 제시문의 골자가 될 것이고, 4에서는 노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삶의 활력과 자존감 역시 지문에서 파악할 수 있고, 1에서는 노동은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해 성취감과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여기까지가 각 제시문들의 그러한 의미가 된다면, 즉 주제가 된다면 이 주제들은 긍정적, 노동의 긍정성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느냐, 이 부분 서술을 성대 측에서는 보겠다는 것이고, 따라서 전체적인 배치로 봤을 때 6은 개인적 측면, 그리고 4 또한 개인적 측면, 1은 사회적 가치인 만큼 순서를 뒤바꾸어서 서술을 하더라도 그 의미를 분석하는 답안지를 작성하라. 6의 경우 개인적 측면에서 노동의 물질적 가치를 언급함으로써 노동이 주게 되는 생활의 기본적인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면, 4에서는 물질적 측면에 더해서 정신적 가치를 언급하고 있다. 이것이 확장되어 제시문 1에서는 노동이 주는 사회적 가치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 부분의 통합서술을 답안 속에 포함시키면서 작성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역시 부정적 견해에 있어서도 단순한 제시문의 주제를 본다면 5에서는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순환 과정이며 노고와 고통의 과정이다. 2에서는 경쟁사회에서 오는 성공의 수단으로 전락함으로써 노동을 통한 효율성만이 강조되고 인간다운 삶의 여유는 사라지고 있다. 3에서는 인간을 상품으로 전락시키며 시장의 변동에 인간이 내던져지는 그러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것이 주제라면 이 각각의 주제는 제시문 5는 개인 삶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이런 역기능의 의미, 삶의 여유를 얼마나 훼손하는가, 그리고 제시문 2에서는 이것이 확장돼서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노동의 본질이 퇴색되었음을 지적한다면, 3에서는 구체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인간의 노동을 상품을 만드는 도구로서 이렇게 전락시킴으로써 인간의 가치 실현이 어렵게 된다. 이러한 파란색 부분의 언급을 각각의 제시문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언급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맨 마지막에 매듭 문장에 언급을 하시던지 반드시 포함시키고 나와야지 B에서 A를 주겠다. 이렇게 성대 측에서 늘 가이드북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A와 B의 그러한 양상을 가나와 연결시킨 뒤 두 입장 모두의 근거에서 정당화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따라서 일단 자료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자료 1에서는
A 가구는 B 가구에 비해서 수입이 200만원 많지만은 육아 및 교통, 통신비로 지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인위적으로 만든 자료라고 봐야겠죠. 자료 2에서 가해 여성 배우자는 나에 비해서 개인 및 사회생활에서 더 많이 만족하고 우울감은 3분의 1 수준이고 가족관계의 만족도는 두 여성 배우자 모두 동일하다. 이러한 도표를 토대로 해서 노동을 긍정하는 경우 당연히 가를 A로 그리고 나를 B 가구로 연결시켜서 A 가구 여성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있고 사회적 관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사회 속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결국 개인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우울감이 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가족관계도 노동으로 인해 훼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B가구의 여성 배우자는 가족관계에만 의존하는 그러한 삶의 만족도를 보이게 되는데 이는 사회적 삶에서 자존감이 결여되면서 소외감을 느낀 결과 가족에게만 의존하는 그러한 삶의 양상이고 이것은 결국 개인적 만족도,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저하시킬 것이다. 이러한 식의 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 역시 노동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단순 연결이죠. 가를 B가구, 나를 A가구로 연결시켜 준 뒤 A가구 여성 노동자는 고된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을 육아 등으로 모두 지출하게 됨으로써 삶의 여유가 없는 무의미한 순환의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의 무의미한 순환은 낮은 생활 만족도와 우울감 그리고 이 여성에게는 사회적 삶이 아니라 가정만이 휴식처가 될 뿐이고 B가구 여성 배우자는 이와 달리 노동력을 파는 상품으로 전락되지 않아 개인의 주체적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타인과도 본질적인 관계를 맺어 즉 노동의 상품화 속에서 만들어진 비상적 관계가 아니라 본질적인 유대가 가능한 만큼 사람들과 이러한 진정성에 기초한 관계가 개인의 행복과 여유를 줄 것이다. 이러한 식의 뒤집는 해석을 각각 모두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문제 3번에서는 제시문 1과 2를 활용해서 스마트워크의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을 논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따라서 첫 번째는 견해서술이 아닌 만큼 단순한 적용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제시문 1과 2에서 나온 이러한 논점을 토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스마트워크에 대한 자신의 상식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제기된 논점을 토대로 세 번째는 그리고 1번의 주장을 되풀이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스마트워크에 적용해서 서술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명심해서 답안 전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견해가 아닌 만큼 단순한 분석적 적용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기된 주장의 쟁점을 토대로 스마트워크에 녹여서 서술하라. 이러한 답안 전개 해주시면 될 것이고 따라서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노동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역기능이 축소된다. 이러한 서술을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노동의 역기능이 강화되고 그리고 순기능마저 축소된다. 이러한 전망을 해주시면 될 것인데 제시문에서는 개인적 차원 그리고 주로 사회적 차원에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말하고 있는 만큼 마찬가지로 3번 답안지에서도 개인적 차원에서 어떻게 순기능이 늘어나고 역시 역기능이 개인적 차원에서 줄어들면서 사회적 차원의 순기능이 확장되는지 반대로 부정적인 양상의 경우 개인적 차원에서 어떻게 역기능이 더 강화되고 순기능이 없어지며 사회적 차원에서도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리해서 답안 서술을 해주시면 좀 더 일목요연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성대 답안지에서는 섞어서 답안 전개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시문의 쟁점을 보다 분명히 반영하는 이런 식의 구분 서술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전체적인 서술 방향은 이러한 방식으로 잡고 답안지는 성대 답안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적 차원에서 스마트워크는 시공 제약이 없는 업무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보이고 개인적인 부의 창출을 돕는다. 나아가서 정신적 차원에서 역시 제시문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주체적인 업무 수행을 노동자가 함으로써 그 스스로의 자존감이 확장되고
그는 노동에서 편중된 일상에서 해방됨으로써 자기 개발 및 가족에 헌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더 많이 갖게 됨으로써 경쟁적인 현장 노동,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요구하는 상품화에서 탈피하는 여유로운 노동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될 것이고, 이는 물질적, 정신적 차원에서 노동의 질을 높임으로써 삶의 질 역시 향상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나아가 사회적 차원에서는 높은 효율성이, 개개인의 높은 효율성이 국민 경제의 발전을 이끌게 되고, 노동자의 주체성 및 자기 개발의 확장은 사회적 자원의 확대로 이어지는 만큼 사회적 갈등 또한 축소될 것이다. 이런 식의 낙관적 전망 가능하게 된다면,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역기능이 강화되고 순기능이 축소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다양한 인간관계 형성이 실패하게 될 것이다. 왜? 고립되고 원자화된 그러한 스마트워크의 노동 환경은 노동자가 주변의 다양한 노동자들과 함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기회를 차단하게 되고, 조직 속에서 함께 공동체 노동 속에서 만들어가는 성취의식도 느낄 수 없을 것이고, 나아가서 시공의 제약이 없는 만큼 상시적인 업무를 해야 된다, 규칙적인 휴식이 실종되었다, 자기가 필요한 대로 일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스마트워크에 조종되는 이러한 일하는 기계로 전락할 우려가 다분하다. 그는 24시간 노동 대기 상태에 있어서 사적 영역마저 침해될 것이다. 이러한 개인적 차원에서의 한계점을 지적한 뒤 사회적 차원에서는 스마트워크의 무한 경쟁 시대로 노동의 상품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개개인의 무한 경쟁을 조직은 요구하게 될 것이고, 개인별 성과 측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만큼 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위 또한 불안해질 것이다. 성과가 떨어진다면 언제든지 조직에서 아웃될 수 있는 그러한 노동자의 위치가 예상이 되고, 이는 사회적 갈등의 소지를 안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 능력 있는 소수에게만 부가 집중되는 그러한 현상이 우려되는데, 조직의 공동체 속에서 일하지 않는 만큼 개개인의 능력이 최대화된다는 것은 능력 없는 사람의 조직에서의 도태를 예견하게 된다. 이러한 식의 부정적 측면을 어떻게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분리해서 서술하는 것이 훨씬 더 정리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답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학 공개 답안입니다. 일단 문제 1번에 대한 대학 측 답안인데, 그 원고지 분량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640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분량이 640자라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면에서 분량이 크게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것만 써도 된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답안지를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글씨체로 성대 답안지에 옮기게 된다면 11에서 12줄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약간 빈약해 보이는 만큼 한 800자 정도 이렇게 염두에 두고 문항당 800에서 1000자, 시간이 촉박하니까 800자 정도라고 이렇게 염두에 두고 답안 작성하시면 될 것이고, 성대는 밑줄 친 원고지입니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 55자에서 60자 정도 글씨 크기에 따라서 들어가게 되는데, 3분의 2가량을 채운다 혹은 절반을 넘긴다라는 기분으로 이렇게 원고지 안배하셔서 800자 정도의 분량으로 연습하시면서 작성이 됐는지, 자신의 글씨 크기는 성대 분량으로 한 줄에 몇 자가 들어가는지 염두에 두셔서 분량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시문 146은 노동에 대해 긍정적 입장이고 235는 부정적이다. 노동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노동의 개인적 가치에 주목한 6은 바로 이 부분이 분석적 서술이 될 것입니다. 노동은 개인이 굶주림을 면하고 부와 명예를 이루는 바탕이 되는 가치 있는 행위라고 보았다. 나아가 4는 노동이 삶의 본질이자 인생의 보람과 활력을 주는 것으로 어떤 측면에서 정신적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다. 이런 식의 분석 서술 넣어주시면 좋을 것이고, 이것은 본질적으로 부나 명예보다 더 본질적 가치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제시문 1은 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의 노동을 통해 역시 사회적 가치라는 부분이 통합적 서술의 분석에 해당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노동은 자본과 자원 등 다른 생산 요소를 배치하고 활용하여 국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행위라고 하였다. 이 부분에서도 국민 경제의 발전이 이러한 분석적 서술이 될 것이고,
개인의 가치, 사회적 가치, 그리고 개인의 정신적 가치, 국민 경제의 발전이라는 요 네 가지 부분을 묶어서 맨 마지막에 재심은 146은 혹은 재심원들은 긍정적으로 보는 재심원들은 노동이 개인적으로 물질적 풍요를 주면서도 정신적 만족감을 동반하며 사회적으로도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함께 개발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모두 국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된다. 이러한 매듭섯을 잊지 말고 덧붙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덧붙이시게 되면은 800자 분량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고, 노동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 중 5는 노동은 개인이 생존을 위해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소비를 위한 수단일 뿐이고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라 생각한다. 개인적 측면이 될 것입니다. 또 자본주의 경쟁사에서 우리 현실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현 체제 속에서 노동의 의미에 주목한 2와 3은 노동이 사회적 성공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개인에게 자존감을 주는 본질적 가치를 상실했다고 보고 효율만 강조하는 현대사에서 노동자들은 상품으로 전락하여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희망 속에 노동을 팔며 무의미한 일상 속에서 건강과 행복을 해치고 있다. 자신을 상품의 일부로서 시장에 내맡기고 있다는 시각이다. 따라서 이 재심원의 부정적 측면에 있어서도 개인적으로 끊임없는 고통의 반복이며 사회적으로도 경쟁사회 속에서 개인을 상품화시킴으로써 개개인의 삶을 마모시키는 것이라고 노동을 파악한다. 이런 식의 매듭섯을 덧붙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제 2번에 대한 답안인데 이 답안의 분량이 1번보다 더 많습니다. 760자 정도 분량이 되는데 이 경우에서는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순기능과 역기능의 측면에서 모두 다면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만큼 분량이 이렇게 늘어났다고 볼 것이고, 오히려 문제 2번에 있어서 분량이 너무 집착은 하지 마십시오. 간단한 수치를 통해서 도피의 그러한 현상을 읽어내신 뒤 이 현상이 재심문과 관련되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정도를 분석하는데 충분히 분석이 됐다고 생각하면 억지로 분량을 늘리지 마시고 곧바로 3번으로 넘어가셔도 될 것이고, 이 경우는 다면 해석이라 이렇게 분량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입니다. 따라서 1번과 3번을 800에서 1000자 분량, 그리고 상대적으로 2번은 500에서 700, 많아야 800 이 정도 분량으로 감을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1에서의 가구는 B가구에 비해 수입이 200만원 많지만 지출 역시 육아 및 가사 도우미 비용과 통신비 때문에 200만원이 많다. 자료 2에서 가의 여성 배우자는 나의 여성 배우자에 비해 개인 및 사회생활에서 더 많이 만족하고 우울감은 3분의 1 수준이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두 여성 배우자 모두 동일하다. 자료 1을 여성 배우자의 노동 여부에 따른 결과로 보면 노동에 대한 관점에 따라 두 가지 경우의 추론이 가능하다. 먼저 노동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가를 A가구의 조사 결과로, 나를 B가구의 조사 결과로 추론할 수 있다. A가구의 여성 배우자는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적 관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성취감을 얻기 때문에 개인 및 사회생활에서도 만족도가 높고 우울감이 적으나 B가구 여성 배우자는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까 키워드에서 이 부분 제가 좀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반면 노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가를 B가구, 나를 A가구의 조사 결과로 추론할 수 있다. 이 경우 A가구 여성 배우자는 고되고 힘든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을 육아 및 통신 비용으로 다시 지출할 뿐인 무의미한 순환 속에서 삶의 여유를 잃고 생활 만족도가 낮고 우울감이 높으며, B가구 여성 배우자는 노동력을 파는 상품으로 전락되지 않아 다른 사람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살며 삶의 행복과 여유를 느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다면 해석의 답안을 제시를 하고 있고, 따라서 다면 해석은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전개를 하는 만큼 한 가지 예만 들어 설명하게 된다면 가족관계의 만족도가 모두 동일하다는 것은 바로 노동의 순기능의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생활이 잘 되니까 가족관계도 원만하다. 역기능의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생활이 피곤하니까 그저 가족관계 속에서만 유일하게 위로를 얻을 뿐이다. 이런 식의 상반된 느낌의 해석을 분명하게 전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번 답안입니다. 모두 800자 분량이 될 것이고 성대 답안지로 말씀드린 대로 10에서 15줄 학생 여러분들도 답안을 작성한 뒤 자기 글씨 크기로 전체 한번 자수를 세어보아서 문제 1번과 3번은 800에서 1000자, 그리고 문제 2번의 경우 단면적인 해석인 경우 500자 안팎, 그리고 800자까지 다면 해석인 경우 서술한다, 이런 정도의 분량 감각, 그리고 시간 낭비 한 번쯤은 실전처럼 연습하시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워크는 노동 생산성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며 순기능이 되겠네요. 노동자에게도 삶의 질을 향상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스마트워크를 통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행하게 된다면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이 향상되어 국민 경제도 발전하고 성장할 것이며, 이에 따라 개개인의 삶도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될 것이다. 개인적 사회적 측면의 순기능입니다. 특히 노동자들은 출퇴근 시간 감소를 비롯하여 업무 시간과 휴식 시간을 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직하여 일할 수 있게 되어 노동이 과중하게 편향된 일상에서 벗어나 삶의 여유를 되찾고 개인의 건강과 행복을 도모함으로써 노동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를 다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역기능이 뭐가 된다? 축소가 될 것입니다. 자신이 일하고 싶은 시간에 일하고 싶은 장소에서 일할 수 있다면 노동을 통한 성취감이 커질 것이다. 순기능은 늘어나고 역기능은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논점의 답안이 될 것이고, 그러나 역시 역기능의 관점입니다. 정부 사회로의 변화가 대체로 양면성을 지니듯 스마트워크도 노동자의 삶을 더욱 노동에만 종속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스마트워크로 직장에 출퇴근할 필요가 없어진다면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며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노동의 순기능이 약화될 것이다. 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상시적으로 업무가 가능해짐으로써 직장과 가정, 노동과 여가의 경계가 사라지고 개인의 사적 영역이 업무로 무제한 잠식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노동자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노동에 대기해야 하는 신세가 되어 삶의 여유를 잃고 건강과 행복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 바로 노동이 물질적 부를 준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언급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스마트워크는 노동자를 무한 경쟁 속에서 내모름으로써 언제든지 타인과 비교돼서 실직의 그러한 위험성을 갖게 되는 불안한 노동자의 신분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식의 덧붙임 서술, 역기능의 강화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설명 마칩니다.